PBR이 1배 미만이라는 거는 못 올랐다는 거잖아요. 저평가돼 있으면서 저평가된 상태에서 이익이 이제 돌아서는 기업들. 그런 네. 기업을 보자는 거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제 기존의 뭐 철강, 조선 뭐 이런 어떤 섹터보다는 결국은 종목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철강에 대한 이슈는 제가 이제 탄소 중립 계속 이제 사실 오래전에 부르짖었죠. 얘기하셨죠. 뭐 예.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도 뭐 30만 언더 있을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사람들은 이 무거운 주식이 과연 갈 거냐라고 사실 반박을 많이 하셨던 분도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제 포스코가 40만 원짜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주가에서 이제 얼마나 룸이 더 남아 있나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급등을 하기에는 현재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7, 8분 능선 정도까지 와 있는,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 아직까지는 철강이라든지 그다음에 화학, 에너지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보유의 영역이고요. 2분기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이제 포트를 새롭게 짜야 되거나 아니면 신규로 이제 뭔가를 사고 싶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그런 어떤 주도 업종, 최근에 이제 강했던 업종을 지금 들어서 이제 신규로 매입해서 들어가기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지금의 새로운 어떤 지금 현재부터 어떤 수익률 구간으로 봐서는 결국은 PBR 1배 미만의 저평가된 종목 중에 작년 대비 이제 그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중심으로 종목을 좀 한번 솔팅해보자. 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단순하게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 포스코 이런 건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포스코도 여전히 PBR은 1배 미만인데 0.7배인데, 근데 어쨌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기업 가운데 이미 많이 오른 거는 상승의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좀 들어오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걸 찾아보자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신 기준에 맞는 기업들 좀 골라오신 게 어떤 건지 관심 좀 보겠습니다. 네. LG U+, 네,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뭐, 대표적으로 박 사장님이 LG U+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사셔서 잘 가고 있다고, 네, 감사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예, 아무튼 유플도 그런 섹터 중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우선은 오늘 이제 은행주들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네. 뭐 KB금융, 뭐 하나금융지주, 뭐 신한지주, 뭐 오늘은 그 무겁다는 기업은행까지도 올라가는 국면이니까 뭐 은행이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금리에 사실 배팅을 했고, KB금융이 8% 오르는 거 쉽지 않죠? 예. 거기에다가 뭐 오늘 보험주들도 더 올랐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배팅을 사실은 시장에서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은행주가 좀 더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은행 쪽은 이제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주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은행 같은 경우가 지방은행들이 오히려 더 좋았던 뭐 흐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은행주가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눌려 있었던 게 지방은행이거든요. 물론 말씀드렸던 시중 대형 은행사가 의미가 있게 좀 안전하고요, 편안한데, 예, 지방은행들이 오히려 이제 PE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PBR도 너무 쌉니다. 뭐 PBR이 0.27배에서 0.35배 정도까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중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0.6배 정도까지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시중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너무 싸게 이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은행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코스피를 최근에 이제 뭐 지난주 같은 경우도 약 9,500억 정도 팔았지만 은행주를 약 2,130억 순매수로 오히려 외국인들은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7,920억 정도 팔았지만 은행주 같은 경우 680억을 사면서 기관 외국인 양쪽 쌍끌이가 일단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BNK 금융이라든지 DGB 금융 그리고 JB 금융 등 시중 대은행 주가 대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방은행들의 약진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다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은행주에 대한 부분은 멀티플 상으로 봐서는 하단은 좀 제한적이고 우상향 그림이 좀 더 많이 열려있다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그 종목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그 말씀드렸던 BNK 금융입니다. 네. 그 DGB 금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요. DGB 금융 오늘 보면 약 9,000원 언저리인가 이렇게 상단에 좀 약간 막혀 있으면서 그러니까 오늘 돌파를 못 했거든요. 다소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BNK 금융 같은 경우 오늘 돌파를 하면서 다소 좀 힘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기적으로도 보면 지배주주 순이익이 1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2분기도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올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BNK 같은 경우는 부울경 쪽에 경남 쪽에 이제 자리를
찾아오고 있어서 음. 최근에 조선사들이 이제 실적들이 그렇죠. 이제 LNG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제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수급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2분기가 역사적으로 최대 실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도 밸류에이션 밴드에서 낮은 밸류에이션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좋아 보이고요. PBR이 0.2배 그리고 PER이 3.5배 수준이기 때문에 심각한 저평가 상황이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BNK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이제 성장주로 분류하면서 아주 많이 기관들이 수급 적으로 샀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이제 전주 같은 경우에 국내 기관 순매수가 약 210억 정도 들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아마 샀던 것으로 제가 뭐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연기금 수급에 대해서도 뭐 BNK 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DGB 금융 같은 경우는 연기금 수급도 순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제 BNK 금융 같은 경우나 지방은행 그리고 전반적인 은행은 다 좋아 보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사실 대형사 중에서는 탑픽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은행주는 아직까지는 금리 상승에 대한 배팅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일단 2% 이상 간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방향성은 틀림없기 때문에 일단 금리 부분은 좀 더 우선하는 그림이 될 수밖에 없어서 금융주는 다소 조금은 가져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BR이 1배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보자. 기준을 그렇게 잡고 오셨고요. 그런 관심주 가운데 BNK 금융지주를 먼저 말씀하셨고요. 다음은요? 네, 두 번째는 뭐 철강 중에 현대제철입니다. 뭐 포스코도 좋고 사실은 뭐 동국제강이 마치 작전주 같은 그 종목의 주가 상승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네. 사실 동국제강은 너무 이렇게 급하게 진짜 뭐 작전주처럼 올라가지고 이 자리에서 뭐 동국제강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가 이제 있는 게 뭐냐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부터 해서 이제 월 단위로 지금 가격을 굉장히 상품 가격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정도도 올렸고 1월, 2월, 3월, 4월 계속적으로 이제 상품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1분기에 실제 본인들이 만들고 있는 상품 가격을 제대로 못 올렸습니다. 근데 4월 달부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해서 이제 스프레드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아마 현대제철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반기로 가면 저는 자동차 섹터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아마 하반기에 자동차용 강판도 가격대가 이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현대제철도 아직은 룸이 남아 있다고 생각 들어서 물론 포스코나 동국제가 다 좋습니다만 일단 현대제철이 좀 더 본격적인 어떤 가격 상승을 2분기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는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PBR 1배 미만,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익이 돌아서는 기업. 사실은 이제 업종의 대표주들이 훨씬 더 사실 강할 수 있죠, 주가 흐름은. 그런데 네. 이제 많이 올라온 거를 좀 배제하고, 들어올라온 거 가운데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금융주 가운데는 BNK 금융지주, 철강이 요즘 핫하니까 현대제철이고요. 다음은 통신주네요. 네, 뭐 다음은 통신주입니다. 네. 뭐 역시 KT와 뭐 LGU 플러스 두 개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KT나 LGU 플러스 다소 이제 최근에 좀 올라온 감이 있기 때문에 살짝 오늘 종가 무렵에 약간 좀 탄력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은 단기적으로 듭니다만 뭐 일부 눌림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폭의 눌림목은 없을 가능성이 크고요. 5월 10일 전후로 해서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외국인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추세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에는 당연히 이제 뭐 통신 3사가 뭐 더할 나위 없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고요. 또 2분기부터 알프라고 해서 이제 인당 그 통신 지출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역사적으로 지금 글로벌 통신사들이 알프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안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작년 4분기에 유일하게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 LGU 플러스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올해 1분기부터도 통신 3사 공이 LGU 플러스는 작년 4분기부터 시작을 했고 5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과 KT가 알프가 1분기도 올라와서 아마 2분기에도 알프가 올라온 부분들 분명히 보일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 지배구조안이 이제 개편이 되는데 이게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끌어올릴 것 같고 아마 이제 임시주총이나 이런 걸 통해서 SK텔레콤도 역시나 그 호재성 재료를 계속 낼 것 같습니다. 없던 실적도 쥐어짜내면서 호재성 재료를 계속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적 분할을 앞두고 SK텔레콤도 계속 호재성 재료가 나올 거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3Q, 그러니까 3분기에
mmWave 관련된 5G 장비와 관련해서 출시가 유력하기 때문에 진짜 5G 도입이 외국에서도 도입되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그 전체적인 기존의 통신주가 봤던 밸류에이션보다 좀 더 리레이팅해서 좀 더 멀티플 상향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제 통신주 관련된 매력도로 본다면 KT 같은 경우가 상당히 KT는 뭐라 그럴까요? 부동산 임대 수익에 대해서 수익이 많아서 다소 좀 보수적으로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신 부분의 이익 성장이 보이면서 배당에 대한 재원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통신 부분의 실적이 좋아지면 배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지금 KT 같은 경우는 6%대 배당을 이야기했고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4에서 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실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U 플러스는 화웨이 때문에 단기간 주가가 못 올랐는데 이제서야 이제 14,000원 정도 오면서 작년 초 주가 정도까지 이제 왔습니다. 아직 오른 게 전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LG우플러스의 키 포인트는 뭐냐면 그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인적 분할을 하면서 아마 통신 부분 사업 부분이 시가총액이 15조 이상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SK텔레콤이 버는 아마 영업이익단 대비 LG우플러스가 버는 영업이익이 약 80% 정도 수준까지입니다. 그런데 SK텔레콤 같은 경우 인적 분할 이후에 통신사업부가 약 15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받는다면 LG우플러스 는 산술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80%에 해당하는 약 12조 정도까지는 산술적으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을 디스카운트 해도 약 10조 원대 정도는 LG우플러스가 주가가 올라와도 된다고 가정이 됩니다. 근데 현재 주가가 6조 원대이기 때문에 너무 싼 거죠. 결국 화웨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게 없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거의 29% 정도밖에 안 돼서 역사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최하단에 있습니다. 근데 올해 실적이 1조 원대까지 올라올 거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이후에 알프가 개선되면서 실적이 올라온다는 게 확인되면서 외국인들이 결국은 살 수밖에 없고요. 기관도 이제 SK텔레콤 인적 분할하면서 15조 정도 인적 분할된 통신사업부가 나온다고 하면 LG우플러스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것이 인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트상에서도 LG우플러스를 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가적인 우상향 그림의 어떤 룸으로 봐서는 뭐 KT와 LG우플러스, SK텔레콤 단기적으로 다 좋을 것 같은데 상승폭에 대한 남아있는 상승폭에 대한 부분은 사실 보면 LG우플러스가 18,000원, 2만 원 가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주식이라서 상방에 대한 부분들은 LG우플러스가 좀 더 명확하게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예, 박근정 차장님의 관심주 보고 있습니다. LG우플은 뭐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마 좀 끈기 있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이제 막 나는 구간. 끈기 있게를 봐야 사실은 뭐 한 3월 말, 4월 초니까요. 한 달 뭐 정도, 예, 말씀하신 게 한 3주 전부터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네. LG우플도 잘 가고, KT도, 예, 잘 갑니다. 네, 오늘은, 박근영 차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렇죠. 시장이 이제 주도주를 따라잡자 그럴 때는 주도주, 대장주로 사실 가는 게 맞고, 전략적인 건데요. 철강주도 그렇고, 이제 오늘의 시각은 그런 가운데 좀, 못 오른 저평가 실적주 하는 쪽이 뭐냐, 이렇게 포커스를 잡은 거예요. 그 기준으로 PBR 1배 미만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다음 풍산인데요. 근데 풍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오른. 그러니까 이 지금 잡으신 것은 기준에 좀 들어가기에 좀 거시기한 거 아니에요? 많이 올라서? 아니요. 좀 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밸류도 아직은 싼 편이고요. 실제로 보면 풍산이 이제 구리 가격에 연동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서 $10,000 수준까지 왔지 않습니까? 구리 가격이, 글로벌 구리 가격이 왔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글로벌 IB들이 내놓고 있는 구리 가격 추정치가 $15,000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연동이 되는 것 같고 또 풍산 좀 재밌는 게 이제 방산 관련된 이슈가 있거든요. 이게 탄알. 우리가 이제 총기 탄알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총기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미리 사놓는다면서.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미국 시장에서 다소 탄알 관련된 수요가 미리 좀 이렇게 좀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네. 이 미국 쪽으로 이제 탄알을 이제 수출하는 게 풍산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구리도 어차피 경기가 좋아지면 구리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IT에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이야기되는 게 알루미늄도 올라간다. 그다음에 또 철강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는 그렇죠. 거고요. 그다음에 원유도 원목 가격도 지금 오늘 굉장히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원목 가격.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원목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미국 시장의 건자재라든지
주택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뭐 건자재 관련도 뭐 보자 그래서 뭐 LG 하우시스가 뭐 그 여러 가지 대리석이라 인조 대리석 이런 부분도 좋다 그래가지고 또 오늘 LG 하우시스 이야기가 돌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원자재 관련된 쪽은 아직도 우상향 그림이 좀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풍산이 뭐 고려 아연보다는 다소 풍산이 좀 더 이제 유리한 국면으로서 아직은 좀 가져가거나 아직도 관심권에 좀 돌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